근데 이제 안타깝게 총조직 검사 결과에서는 암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양성병변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이분의 영상을 봤을 때는 유방암 고위험 병변에 해당이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두 부위를 입체 창검 수술로 진행을 했고, 둘 다 이제 유방암이 나왔던, 즉 상피내암이 나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같은 병변을 진단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정지광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유방에 생기는 미세석회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전에 위험한 미세석회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떤 식으로 미세석회를 접근을 하는 게 좋고, 어떻게 하면 미세석회를 좀 간과하지 않을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진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은근히 되게 많이 계세요. 예전부터 이제 있었다, 대부분의 석회는 괜찮다고 들었다,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전부터 이제 검진을 해보면 항상 이제 석회 얘기는 들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난 증상이 이제 왼쪽 가슴인데 오른쪽이라고요 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석회를 다른 병원에서는 뭐 어떻게 이제 검사를 하자고 들었다, 그래서 실제 뭐 그렇게 검사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검사하는지 궁금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석회 병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다른 쪽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석회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이런 석회들을 너무 이제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늘상 이제 있어 왔던 소견들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넘겼던 것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제 암이라는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사례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50세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이번 촬영에서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넓은 범위의 석회병변이 가슴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유방암의 위험도를 가진 석회로 보였어요. 근데 이전 병원에서는 이 석회가 초음파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잘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총조직 검사로 충분할 것 같으니 검사를 해보자라고 했던 케이스고요. 실제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는 총조직 검사로 진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 총조직 검사 결과에서는 암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양성병변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석회는 유방암이 어느 정도 이제 의심이 되는 미세석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지와 히스톨로지 디스코던스라고 해서 병리와 영상의 불일치. 이렇게 되면 사실 기존에 했던 검사 방법보다는 좀 더 이제 진일보된 방법이나 아니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재검사를 권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이분도 총조직 검사에서는 괜찮은 걸로 나왔다, 그렇지만 조금 더 떼보자 라는 얘기를 들으셨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조금 불안해 하셨는지 저희 병원을 방문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의 영상을 봤을 때는 유방암 고위험 병변에 해당이 됐고요. 촬영에서 보면 단순히 이제 뭐 군집성 미세석회도 있고 뭐 다형성 미세석회도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분절형 그리고 이제 선형 미세석회에 해당이 되는 병변입니다. 거기다가 병변이 이제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유방의 상측에 각각 다른 두 부위에 걸쳐서 이렇게 넓게 병변이 위치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각 이 병변을 별개로 조직 검사하는 게 이제 필요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총조직 검사에서는 섬유낭종성 병변이라고 해서 이제 암과 관련이 없는 병변으로 나왔고, 다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초음파로는 저희가 봐도 미세석회도 보이지 않았고 암처럼 보이는 병변도 없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초음파든 유방 촬영이든 진단의 핵심은 이게 유방암처럼 보이는 병변이 있느냐, 그걸 이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초음파로는 그렇게 접근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것들을 확인을 했고, 결국에는 입체정의 수술이나 정의 절제 수술이나 이런 딱 정통화된 방식으로 이 석회를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확인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두 부위를 입체 창검 수술로 진행을 했고, 둘 다 이제 유방암이 나왔던, 즉 상피내암이 나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석회들이 어떻게 보면 유두로 이렇게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나열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동글동글한 석회라기보다는 되게 길쭉길쭉하고 뾰족뾰족해 보이는 그런 석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석회는 이제 유방암의 가능성이 굉장히 어느 정도 가지는 그런 석회에 해당이 되죠. 결국 이제 핵심은 초음파는 석회를 보는 검사가 아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만약에 초음파에서 암이 의심이 되는 확률, 그러니까 바이러스 카테고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카테고리가 분명히 매겨지게 되는데, 초음파에서 보이는 카테고리와 촬영에서 보이는 카테고리가 서로 이제 만약에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초음파에서 보이는 카테고리가 훨씬 높다면 사실 당연히 초음파로 암이 의심되는 병변을 찾아가는 게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초음파에서는 암의 가능성이 한 10% 돼 보인다. 그런데 촬영에서 봤을 때 얘는 암의 가능성이 한 50% 돼 보인다. 이러면 당연히 초음파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촬영으로 찾아가는 게 더 확실하게 암 병변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같은 병변을 진단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60세 여자분이시고요. 이분은 대학병원에서 저희 의원으로 입체정의술을 의뢰해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분은 실제 좌측에 있는 군집성 다형성 미세석회를 입체정의술 해달라고 이제 의뢰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오른쪽 가슴에 되게 작지만 모여있는 이 군집성 석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확대 촬영을 진행을 하였고, 전형적인 이제 군집성 다형성 석회에 이미 확인이 돼서 이분에게는 비록 이제 저희 병원에는 왼쪽 입체 생검술을 위해서 오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 왼쪽과 비슷한 위험도를 가지는 이 석회가 오른쪽 가슴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만 검사하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도 꼭 같이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분이 있고, 좌측 병변을 먼저 보시면 좌측은 석회를 봤을 때 일단 모여 있는 것들이 잘 보이시죠. 그리고 석회 모양이 다형성 석회라고 해서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글동글한 석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길쭉한 석회, 뾰족한 석회, 모양이 특이한 석회들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군집성 다형성 석회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석회들은 암의 가능성이 10% 정도 된다고 보고, 입체정의술이든 정의절제술이든 석회에 대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석회에 해당됩니다. 이분도 입체정의술을 양쪽 다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상피내암이 진단됐습니다. 항상 촬영이라는 걸 양측을 보는 이유를 이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양측을 보는 이유는 구조적인 이제 비대칭성을 보는 거고, 그리고 석회의 경우도 양쪽에 이렇게 되게 비슷한 부위에 석회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이제 위험도가 약간 낮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데는 다 이제 없는데 이제 여기만 이게 석회가 딱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는 이제 뭔가 석회들이 이렇게 점점이 뿌려져 있는데 유독 이제 한 부위만 이렇게 모여 있는 부위가 있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가슴에서 다른 부분과는 조금 다른 뭔가 특수한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검사가 유방 촬영 검사이기 때문에, 촬영 검사는 이제 항상 처음 보거나 검사를 수술하기 전에는 양쪽을 다 같이 확인하는 게 원칙이죠. 항상 석회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부분에 있는 그런 양성 석회들과 어떠하게 미묘하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53세 여성 환자분이셨고요. 이제 이분이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항상 석회가 있었고 석회를 늘 추적해 왔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던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가슴에 미세 석회가 있다고 이제 예전부터 얘기를 들었고, 꾸준히 이제 검진을 하면서 석회를 이제 추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분은 리저널이라고 해서 석회를 구분을 할 때 군집성 석회라고 많이 얘기하는 석회는 그룹들하고 하거나 아니면 클러스터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석회가 되게 작은 범위 안에 똘똘 모여 있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정 범위를 벗어나서 석회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리저널이라고 해서 이제 구역 석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사실 전형적인 군집성 석회는 아니었고 약간 넓은 범위의 석회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구역 석회에 해당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구역으로 이렇게 석회가 좀 깔려 있기는 하는데
특정 지점에 굉장히 전형적인 다형성 패턴을 가진 석회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진료를 보면서 이게 석회를 예전부터 추적해 오셨다는 건 잘 알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에 있는 석회는 좀 위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석회들과 다를 수 있으니 이 석회는 꼭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분은 가슴도 좀 얇고 보형물이 있는 분이셔서 입체 정의술은 할 수가 없었고 정의 절제술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다형성 패턴을 가진 석회 부위, 구역 중에서 그 특정 부위를 저희가 지정을 하였고 그 부분을 수술로 이렇게 절제를 해서 검체를 보시면 이제 이 바늘 끝 부분에 석회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석회들을 절제해서 확인을 했는데 상피내암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수술 결과가 또 좋게 나와서 이제 남아있는 암세포들이 이제 일단은 없는 걸로 나왔는데 저희가 연계해드린 서울대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서 실제 추가 수술까지 하셨는데 다행히 추가로 발견된 암은 없어서 치료가 잘 이제 종결됐던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석회들 예전부터 추적해 오셨다라는 말만 들으면 가볍게 넘길 수도 있고 좀 지켜볼 수도 있는 그런 병변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간과할 수도 있는 석회이지만 예전에는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변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항상 이런 미세 석회들은 잘 추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존에 석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잘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필요하다면 검사를 제대로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내 가슴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석회로 추적하시는 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잘 검진을 하시고 뭔가 이제 미묘한 변화나 미세한 변화가 있다면 꼭 필요한 검사들을 제때제때 잘 받아서 진단이 늦어지지 않도록 잘 검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